여보? 지금 저 남자가 저한테 여보라고 한 거 맞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남편의 애둘이 생기다니요. 꿈이라면 얼른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양보를 두드려 봤어요. 그래도 잠에서 깨질 않았죠. 그럼 저 사람이 제 남편이고 제가 이 아이들의 엄마라고요? 그렇습니다. 환자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요. 선생님, 이상해요. 제가 꼭 나이를 먹은 것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죠? 오늘의 동화.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20살이 되었습니다.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공부도 수능도 이제 전부 지나갔어요. 아마 봄이 오면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어 있겠죠? 저의 10대는 학교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원치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등교를 하고 온종일 수업을 듣고 나서 학원을 가거나 야자를 해야 했죠. 성적을 올리려고 밤새 문제집을 풀고 교과서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때때로 부모님을 피해서 선생님 눈을 피해서 딴짓도 많이 했으니까요. 후회하느냐고요? 글쎄요. 돌아간다고 해서 더 잘할 자신도 그때처럼 지독한 시간을 견뎌낼 자신도 없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독한 입시를 10대의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고 있죠. 문득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7살 때쯤이었나? 저는 참 꿈이 많았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었고 TV에 나오는 멋진 배우도 되고 싶었죠. 그때 저는 제가 어른이 되면 뭐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꿈꿔도 세상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었죠. 자라나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어요.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요. 어른들은 저에게 청춘이라고 말하곤 해요. 20살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이미 성적에 의해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정해졌는데 여기서 뭘 더 바꿀 수 있겠어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기에 저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좀 부러워요. 너네는 아직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구나.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개발했거나 빨리 목표를 찾아서 노력했더라면 지금처럼 애매하지 않았을 텐데요. 꿈을 꾸기엔, 뭔가를 시작하기엔 전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고민에 뒤척이며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너무 오래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눈을 번쩍 떴어요.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펴봤죠. 어찌된 일인지 주변이 좀 낯설어요. 저는 어젯밤 분명 제 방이 작은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여긴 처음 보는 곳이에요. 가족들과 같이 살던 낡은 주택이 아니라 웬 원룸에 있었으니까요. 방문을 열면 언제나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나 요리를 하고 있던 엄마도 당연히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당황한 마음에 이 작은 원룸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어지러져 있는 집에서 익숙한 물건들이 반이었고 처음 보는 물건들도 많았어요. 화장대 앞 거울에 저를 비춰봤어요. 분명 내 얼굴은 맞는데 어째 좀 늙은 것 같기도 하고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있어요. 피부도 탱탱하지 않아요.
통통하게 올랐던 볼살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뭐죠? 하룻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핸드폰을 들어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10년, 제가 잠들기 전보다 딱 10년이 지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 갤러리에 들어갔어요. 찍은 기억도 없는 처음 보는 사진들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배경의 사진들, 하나하나 살펴보며 낯선 얼굴들을 확인하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내 직장 동료들이에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인증샷을 찍었죠. 이 사진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놀러 갔을 때고요. 이 사진은 첫 월급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던 때예요. 조금씩 모은 적금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사진도 있어요. 아, 이제야 하나씩 기억이 나네요.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갔던 것처럼 졸업 후에도 어느 정도 백수로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죠. 이제는 회사 근처 원룸에 혼자 살면서 그럭저럭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세월이란 참 빠르네요. 하루아침에 10년이 지나버리는 꿈을 꾸다니. 어젯밤 야근을 하고 왔더니 많이 피곤했나 봐요.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나저나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서 한숨이 나와요. 그다지 예쁜 얼굴도 아니었건만 이제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평소랑 똑같이 먹고 있는데 군살은 더 찌는 것 같아요. 나이도 30이나 먹었는데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요. 연애는 몇 번 했지만 전부 안 좋게 끝났어요. 이제 슬슬 결혼도 해야 할 텐데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친구들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능력도 돈도 없고 얼굴이 예쁜 것도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막막해요. 늙는다는 게 무섭네요. 꿈이요? 꿈 같은 건 이제 제게 너무 허황된 이야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에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을 텐데요. 이룬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시 내던지고 새롭게 시작할 엄두도 안 나요. 뭘 하고 싶은 건지, 뭐가 되고 싶은 건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냥 나이를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늙고 싶지도 않아요. 여자로서 자신감도 떨어져요.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일 수 있게 지금이라도 다이어트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안티에이징에 신경 써야죠. 제 얼굴에 팔자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한숨을 푹푹 쉬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단잠에 빠져있는데 누가 제 볼을 톡톡 두드렸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4,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포동포동한 볼에 배시시 웃는 얼굴이 귀엽긴 하다마는 갑자기 어디서 이 아이가 튀어나온 걸까요? 품에 안기려는 아이를 얼떨결에 붙잡았는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8살 난 여자아이가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요? 지금 저 꼬마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이 품 안에 있는 작은 아이도 그랬어요. 엄마라고요. 여자아이를 뒤따라 들어온 남자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아무리 피곤했어도 그렇지 늦잠을 지금까지 자는 거야? 여보? 지금 저 남자가 저한테 여보라고 한 거 맞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남편에 애둘이 생기다니요. 꿈이라면 얼른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양볼을 두드려 봤어요. 그래도 잠에서 깨질 않았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처음에는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던 남자는 제가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한 기억도 아이를 낳은 기억도 없다고 말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품에서 밀어낸 아이들은 엄마를 외치며 울기 시작했죠. 결국 남자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죠. 환자분, 본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요? 저는 30살이고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당연히 결혼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애도 없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원룸에서 잠들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이 지금 30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의사는 손거울을 건넸어요.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얼굴이 어쩐지 어젯밤보다 그때 봤던 것보다 더 늙어 있었어요. 푸석푸석하고 거칠거칠한 피부에 다크서클이 짙은 눈가에 희미한 팔자주름까지. 아니, 하룻밤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얼굴을 매만지던 손도 거칠거칠했어요. 꼭 오랫동안 고된 노동을 한 사람처럼요. 선생님, 이상해요. 제가 꼭 나이를 먹은 것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죠? 변한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은 거죠. 환자분은 올해로 40이 되셨으니까요. 제가요? 제가 40살이라고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전에도 눈을 감았다 뜨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지났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요? 그러고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이었을 때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30이 되어버렸거든요. 잠결에 한 엉뚱한 착각이었지만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증상인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진짜 40살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훌쩍이고 있는 여자아이와 아빠 품에 안겨 잠든 남자아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제 남편이고 제가 이 아이들의 엄마라고요? 그렇습니다. 환자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없는 일이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도한 노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성인에게 종종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일종의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죠. 불치병이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전부 시간이 갑자기 건너뛰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아직도 과거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늙기 싫어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늙어버렸다니. 기억도 못하는 새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있고 40살이 되었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주름진 얼굴과 벌써 유부녀의 애엄마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차근차근 기억이 돌아올 수 있게 함께 노력해보자고요. 그가 보여주는 사진 속에서 저는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고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고, 아이를 출산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보다 보니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도 같아요. 그래요. 30쯤엔 영원히 혼자 늙어갈 것만 같았는데 이 남자를 만났어요. 가정을 꿈꾸었고 서툴지만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제가 늙어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어째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려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울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늙어버렸다는 것에요. 나 한 명을 책임지기도 이렇게 벅찬데 어떻게 두 아이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너무 버거워요.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어찌저찌 잘 지내왔지만 늙어가는 만큼 책임질 것들이 늘어간다는 게 무서워요. 아이들이 잘 크고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 저는 저의 행복도 저를 보살피는 것도 늘 뒷전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늙어버렸고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빈말로라도 예쁘다고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가족들과 아이들은 소중하지만 제가 아줌마가 되어버렸다는 건 아직 인정하기 힘드네요. 온종일 거울을 보면서 서러운 마음에 울기만 하는 저에게 남편은 오늘만큼은 푹 쉬라며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아직 컴컴한 새벽이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거실로 나가 주방 불부터 켰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 믹서기에 넣고 갈았죠. 투명한 컵에 따른 주스를 식탁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정장 차림을 한 남편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는 컵을 비우자마자 잘 마셨다는 인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어요. 탕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에 그제야 옅은 잠기운에서 깨어났어요. 정신이 또렷해졌고 지금까지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서 주방에 있었던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손은 어느새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방문을 열고 나온 누군가가 터벅터벅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를 음식을 데우고 밥을 덜었어요. 그리고 그 식탁 의자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주름기 가득한 얼굴로 밥을 깨작거렸어요.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아이가 물었죠.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 뭐 할 말 있어? 엄마라니요? 저한테 저렇게 큰 딸이 있었다고요?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억하던 딸은 분명 8살이었는데 제가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으니 눈앞의 아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휴, 엄마 또 그러네. 나 18살이고요. 이수진, 엄마 딸이잖아. 기억 안 나? 수진이? 수진이 엄마 딸 맞지. 나 학교 간다. 빨리 우진이 깨워. 기억 안 나면 아빠한테 전화하던가 병원 가고. 알겠지? 기억도 못하는 새에 훌쩍 커버린 딸은 그렇게 등교해버리고 저는 여전히 잠옷바람으로 잠들어 있는 둘째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또다시 10년이 늙어 있었어요. 세상에, 제가 50살이래요. 믿겨지세요? 이틀 전에는 30살이었고 어제는 40살이었고 오늘은 50살이라니요. 벌써 반백년을 살았어요. 얼굴에는 이미 어찌해볼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주름이 생겼고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나이 때문인지 뱃살에 팔뚝살에 완전 아줌마가 따로 없었어요. 언젠가 늙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후줄근하게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30살 때의 전 예쁘지는 않았어도 옷을 잘 입는 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옷장문을 열어보니 죄다 우중충하고 촌스러운 아줌마 옷밖에 없는 거예요. 펑퍼짐한 게 뱃살을 가리려고 이런 옷을 샀던 걸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저는 반가운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샀었던 첫 백화점 원피스 말이에요. 살랑거리는 쉬폰 재질의 살구색 원피스는 제 비장의 무기였어요. 소개팅 때마다 이 옷을 입고 나가거나 친구들의 결혼식 때 이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옷을 꺼내 입어봤어요. 살이 쪄서 그런지 자크가 잘 올라가지 않아 한참 애를 먹었어요. 겨우겨우 입고 나서 거울을 바라보니 어째 예전만큼 태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는 언제 또 이렇게 빠진 건지.
숱이 적어 볼품 없었어요. 짧은 단발이라 그런가? 화장대에 있던 파운데이션에 립스틱을 좀 바르니까 좀 봐줄만 한 것 같아요.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린 건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때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는 하룻밤새 10년이나 늙어버린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나 어때? 그런 옷은 또 어디서 났대? 그거 당신 아가씨 때 입던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에이,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지. 수진이한테는 어울리겠구만.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누군 50살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알아? 그래요. 인정하긴 싫지만 난 늙어버렸어요. 아마 그놈의 늙기 싫어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느끼는 거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 마음은 아직도 30살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차라리 이 모든 게 다 꿈이거나 제 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잠들었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제가 30살로 돌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또 50살의 밤을 보냈어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단잠을 깨우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새 또 늙어버린 얼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죠. 알아요. 이젠 날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또 10년이 흘러버린 거죠? 저는 60살이 되어버린 거죠? 군데군데 하얗게 센 새치머리에 볼품없을 만큼 가느다랗고 숱없는 머리카락을 숨기려고 파마를 했겠죠. 툭 튀어나온 광대 아래 볼은 움푹 들어갔어요. 두툼하게 잡힌 뱃살에 출렁거리는 힘없는 팔뚝살도 옷으로 가릴 순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 화장? 이제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늙어버렸어요. 어쩌면 좋죠? 집안은 고요해요. 그제야 훌쩍 건너뛴 10년간의 기억들이 슬금슬금 피어올라요. 남편은 출근을 했을 시간이고 첫째 딸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타지로 독립했고 둘째 아이는 군 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이들을 번듯이 키워놨지만 난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내 나이가 벌써 60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면 10년씩 지나버리는 건 아닐까요? 내 인생 60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뭘까요? 꿈이랄 것도 없었으니 당연히 무언가를 이루지도 못했고 기껏 한다는 게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 둘을 키운 게 전부예요. 30이 넘어 가정을 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늙은 것 빼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대체 내 청춘은 뭘 하다가 흘려보낸 걸까요?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저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늙어버린 몸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나는요, 무언가를 꿈꾸기에 너무 늙어버렸어요. 세상은 젊은이들의 것이니까요. 젊은이들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니까요.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것도 무서워요. 병원에서는 제가 병에 걸린 것 뿐이고 10년씩 건너뛰는 제 기억과는 달리 제가 착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늙어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래요. 그래도 전 하루아침에 10년씩 늙어버린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요. 오늘은 눈을 떴는데 온몸이 욱신거려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밤새 뭔 짓을 한 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더라니까요.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천장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쭈글쭈글한 제 손이 보여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아, 나는 또 늙었구나. 내 몸이 아픈 이유도 일어나는 게 힘든 이유도 늙었기 때문이겠죠?
늘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려다가 저는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시멘트 계단을 밟고 내려가 우중충하고 비좁은 마당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따사로운 태양빛을 피부로 느꼈어요. 이제는 낡은 대문을 열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온몸이 삐걱거렸지만 조금씩 걸음을 빨리해 타닥타닥 뛰기 시작했죠. 얼마 안 가 동네에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헐떡이는 숨을 깊이 들여마셨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잔디밭 위에 핀 작은 민들레꽃.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노랗게 반짝이는 민들레꽃과 그 주변에 핀 이름 모를 들풀, 이제 막 심어진 작은 나무와 상쾌한 바람. 그것들이 나를 훑고 지나갔어요.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 함께 푸릇한 풀냄새가 맡아졌어요. 그동안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내 모습에 빠져서 늙어버린 자신을 부정하느라 집에만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싫었고 이런 얼굴로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외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에 맞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건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기만 해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내 삶을 전부 놓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요. 난 늙어버렸어요. 손등도 쭈글쭈글하고 아마 얼굴에 검버섯도 폈겠죠? 온몸의 관절은 여기저기 쑤시고 잠깐만 뛰어도 숨이 차요. 그렇지만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꽃들을 보는 건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감상하는 건 아줌마든 할머니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늙는 게 죄는 아닌데 왜 난 재수가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요? 늙은 건 부끄러운 것도 병에 걸린 것도 끔찍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단지 작은 새싹이 점점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고 있는 것과 같죠. 이제야 내가 늙었다는 걸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또다시 눈이 감기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요. 할머니! 할머니! 눈을 떠보니 얼른 일어나 보라며 보채는 손녀딸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하루 만에 늙어버렸다는 게 낯설지도 않아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른 걸 보면 제 딸이나 아들이 낳은 자식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저는 평상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수박을 내민 손녀딸이 있었어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게 언제 이렇게 큰 손녀가 생겼을까 새삼 신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계곡에 안 들어가도 돼요? 나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보다 10년은 늙어버린 몸은 이제 거동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지고 말 거예요. 지금처럼 물놀이를 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는 게 더 즐거웠어요. 이제 보니까 나만 늙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참, 다들 언제 저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7살 난 어린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손녀딸이 불퉁한 얼굴로 투덜거렸어요. 좋겠다. 저렇게 어리니까 뭘 해도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하지. 손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어린 동생을 보고 부러워했죠. 제가 보기엔 아직 풋풋한 청소년인 손녀도 곱고 귀엽기만 했는데 말이죠. 어린아이를 보고 부러워할 만큼 늙지도 않았고요. 아직 성인도 채 되지 않았으니 이 아이의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세상 다 산 얼굴을 하고서 꼬마를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어요. 할머니, 나는 엄마 아빠 미운 것만 닮았을까요? 대학생 되면 꼭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할 거예요.
저 예쁜 얼굴이 어디가 어떻다고 수술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도 물론 젊었을 때야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돈만 있다면 수술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늙고 나서 보니 젊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여뻐 보이던지 그땐 왜 그리 외모에 집착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거울 속에 주름진 제 얼굴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투덜거리는 손녀딸의 하얗고 고운 손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고요. 아,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니까 예쁘다고 하는 거고요. 남들은 아니라니까? 손녀의 외침에 저는 허허 웃었어요. 그래요. 젊은이들에게는 화려한 외모와 늘씬한 몸매가 참 중요한 것이었죠.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젊음이 한때라는 걸 알았더라면,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한때라는 걸 알았더라면 나는 이 삶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 때면 저는 옛 추억을 회상해요. 핸드폰을 열어 젊은 날에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깜빡이는 기억들을 회상하죠. 그게 지금 80살 노인인 내 인생의 낙이에요. 젊어서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청춘을 즐겼더라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더 많았을 텐데요. 요만했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다 커서 자식을 낳고 그 손주들이 또 몰라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대로 늙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쉬울 만큼 기적 같은 순간들을 눈에 새기면서 저는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또다시 눈을 뜨면 이제는 처음 보는 새하얀 천장을 마주해요. 삑삑거리는 일정한 기계 소리, 알싸한 병원 냄새. 나는 지금 병실에 누워 있어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침침해진 눈으로 제 앞에 있는 존재를 바라봐요. 어느새 나와 비슷한 얼굴로 늙어버린 내 딸이 제 손을 붙잡고 있네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떨구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 뒤에서 묵묵히 고개를 들어 눈물을 삼키는 아들, 그리고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는 남편, 어엿한 성인이 되어버린 손주들까지 모두가 나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꺼끌거리는 목을 가다듬고 딸에게 줄곧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아, 울지 마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언젠가 끝을 만난다는 뜻이니까.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자연스러운 일이니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단다. 안 돼요, 엄마. 난 엄마가 떠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아빠도 그렇게 가버리고 엄마까지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법 없이 언제나 흘러간단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해.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나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늙는다는 건 내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단다.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까지. 시간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도 있었지만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었단다. 얼마든지 나답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좋아하는 것들을 소박하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작은 행복으로 채울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어째서인지 그것들을 하기엔 내가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었단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늘 초록빛으로 빛나는 꽃과 나무도 나의 소중한 가족들도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24시간도 전부 그대로인데 나는 그것들을 마다했던 거야. 내가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 너에게서 아름다움을 빼앗아간다 생각하지 말렴.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늙어가는 네 얼굴을 어여삐 여겨주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무리 늦었더라도 아무리 틀려먹은 것 같아도 용기를 내서 해보렴. 네가 사랑하는 일을 너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테니까. 내가 네 앞에서 많이 했던 말이 있지? 늙어서 이러면 주책이라는 말. 늙은이들도 꿈을 꿀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당당하게 네가 좋아하는 걸 말하렴. 꿈을 꾸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전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양보하지 말렴. 네가 살아있는 한 넌 언제나 청춘이야. 흘러가는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건 네가 누리던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란다. 젊을 때보다야 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너의 하루하루를 청춘인 것처럼 살라는 뜻이란다. 알겠니, 달아?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90년이라는 세월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하루에 10년씩 늙어가면서 나는 세월이 내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선명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삶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라나는 어린 생명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했죠. 그리고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주인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즐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주름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화려한 옷도 예쁜 구두도 나를 꾸미는 일도 관둬버렸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되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젊었을 적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말이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도 건강하고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을 위한 것 같았죠. 나 같은 노인은 나이값을 하면서 늙은이답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인도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세상을 즐길 줄 알아요. 촌스럽고 펑퍼짐한 옷보다 예쁜 옷을 입고 싶고요. 어른스럽게 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식들보다 나를 더 위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세상은 왜 어린아이들만을 축복할까요? 왜 젊은이들에게 뭐든 할 수 있다고 응원하면서 노인들에게는 늙으면 나이값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한정 짓는 걸까요? 왜 늙어가는 이들은 스스로 이 삶의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고 그늘 속으로 숨는 걸까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가 몇 살을 먹었든 노인이 되었든 나는 나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죠. 만약 내게 두 번째 삶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청춘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거예요. 점점 늙어가는 나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죠. 더 젊고 아름다운 이들과 의미 없는 비교를 하느라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미루지 않을 것이고, 나의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청춘이었으니까요. 줄곧 시간이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시간은 매 순간 내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도전할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나는 흘러가는 시간들이 두려워 그 기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죽고 나서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용기 내볼 걸, 더 많이 누려볼 걸, 더 많이 사랑해볼 걸. 늙는 게 두려워서 젊어 보이려고 애쓰던 무의미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늘어가는 주름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어쩌면 노인이 되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늙어서도 매일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주책 같아도 나이값 못하고 소녀처럼 굴 수 있었다면 나는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주름진 얼굴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몸도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 나는 주름진 내 얼굴도 사랑했겠죠. 늙어가는 나도 자연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끝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는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겼겠죠. 노인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어린 날의 꿈을 뒤늦게 이룬 할머니 슈퍼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춘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몇 살이든 당신은 지금 청춘 속에 있습니다. 삶을 즐기는 데에 있어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선물처럼 주어진 당신의 하루를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